어제 늦게까지 술 드셨는데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우셨죠? 네, 저 여기서 지하철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네. 지하철이 몇 시까지 있었어요? 어제 지하철을 탈 정도에 끝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어저께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여자 후배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와, 진짜 택시 찾느라고 우리가 양쪽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잘못 알은 거예요. 24시간이라서 그게 새벽 4시까지였는데 12시 넘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 친구네 집은 너무 멀어가지고 어저께 고생했습니다. 진짜. 빨리 들어가시기 그러셨어요. 네. 자, 카풀 문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풀 어제 뭐 여의도가 교통이 마비가 됐었지요. 택시 기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택시 기사분들 12만 명이라고 하고 경찰 한 4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엄청난 분들이 나오신 거죠. 엄청났죠.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서 민주당 의원 누가 나왔죠? 전현희 의원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욕을 먹고 나경원 의원 와서 칭찬을 받고 갔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이기주의적인 부분을 떠나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아직 내포된, 또 그렇지만 또 정치적인 함의가 포함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쉽게 들 수가 없는 또 그런 사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딸기파파님께서 여의도 장난이 아니셨다. 여의도에 이제 계신 분인데 지금 저는 여의도도 그렇고 이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도 그렇고 과연 택시 운전수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말해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의 미래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4차 대혁명, 산업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먹거리를 갖고 살아야 되냐. 그 먹거리 하나는 공유인 겁니다. 그러면은 집도 공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계좌도 공유, 거기다가 차도 공유하는 거 전 세계적인. 그리고 앞으로요, 이 AI가 되면은 이미 맨하탄에서는 5년 후, 6년 후면은 무인 자동차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요, 바뀌면은요, 이렇게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바뀐다는 전제 아래서 저는 이 카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 타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이라고 우리나라에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출근 시간에 카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분들도 일종의 여력, 일종의 이 담보할 수 있거나 또는 합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때는 카풀 공유를 오케이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민주당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휘둘리기,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냥 서번트 10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 정말 한심하고요. 저는 나경원 정책의장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택시 운전수들에게, 기사님들에게 그 자리에선 박수를 받았지만은 이 나라의 미래를 통해서는 정말 무지한 발언했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포퓰리즘 안 돼요. 보수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비슷합니다. 이제 저는 일단은 택시 기사분들의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인들은 직업인들, 가장인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월급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버는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힘드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위기의식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이제 비교를 이렇게 많이 하죠. 영국에서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부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가면 자동차의 그 도입을 막기 위해서, 또 확대를 막기 위해서 앞에서 깃발 들고 가게 있어요. 그럼 그것도 자동차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시속 한 8km 정도? 좀 빨리 걷는 거와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했지만은 결국은 자동차가 보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자동차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무슨 장난감 굴러다니니 했는데 결국은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자율형 자동차가 나오면은 택시 기사가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 해서 지금의 택시 기사분들을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만둬 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또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혁신, 역사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혁신의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택시 기사분들이 그 혁신의 피해자들이에요. 그럼 누가 하느냐? 정부가 이들을 재교육시키고 이들을 다른 영역에 밀어넣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그 대책을 지금 빨리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정부가 해왔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개인 택시, 특히 택시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줄여가는 것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어요. 그동안. 그것도 이제 눈치를 많이 봤던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현명한 지금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역 작가님 누님이라고 말해서 자꾸 이걸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건 있어요. 이른바 출근 시간대만 네. 쓰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른바 카풀 업체에서는 출근 시간이 지금은 뭐 하루 종일인데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규제하느냐 하면서 협상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타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자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칠 수도 없는 거고, 네,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들의 주장대로 새로운 기술을 다 막는다. 이건 아니죠. 왜 다른 나라, 우버가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하고 있어요. 우버가 2013년인가에 들어왔다가 네. 택시 기사분들의 반발로 2015년 문 닫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뭐 파리를 간다거나 뭐 뉴욕을 가면요, 우버 택시 이용 많이 합니다. 편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100가지 혁신 산업, 전 세계 이끌어가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규제대로 법대로 하면 70%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답니다. 이 규제 풀어야지 대한민국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 이 택시 기사분들 카풀 문제는 이제 한번 같이 까놓고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의 이익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변화의 이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구글의 세상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만, 무인 자동차로 인해 갖고 미국의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4차 대혁명 시대에,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대처하는 하나의 길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유 식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대 그룹에서 우버만큼 인기를 동남아에서 끌고 있는 그랩이라는 데다가 엄청난 돈을 싸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 돈을 우리의 카풀 업체에다가는 싸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 그렇게 벌은 돈 갖고 외국에다 하는 거예요. 왜? 규제 없는 데다가 하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카풀 이걸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볼까요? 출퇴근하는 수많은 샐러리맨과 또 열심히 사는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하루하루 일하느라고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권리가 이런 식으로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공유의 시대다, 이런 관점에서 카풀도 진짜 제목을 우리 안영한 원장이 뽑은 대로 정치적인 이해를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택시 요금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우리나라 택시는 굉장히 싼 나라입니다. 외국에서는 택시란 건 고급 교통수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대중교통수단으로 네.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가격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택시라는 산업 자체는 이제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양 산업이죠. 네. 예를 들어서 학원도 지금 사양 산업입니다. 뭐 그런 게 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보면 우버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기냐면, 우버는 안 되는데 우버 이츠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배달하는 우버는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하고 무슨 상황인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런 4차 대혁명에 대해서 아무 대안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뺏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세금으로 택시 기사님들의 월급을 보전해 줘야 됩니까? 저는
택시 잘 안 타요. 제가 1년에 택시 타는 게 뭐 한 많아야 3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가계부 다 적기 때문에 몇 번 택시 타는지 제가 알아요. 좋으세요? 당연하게 적죠. 예. 제가 주부인데 예, 다 1원까지 다 적어요. 그리고 뭐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제 역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택시 안 타는 사람이 왜 세금을 내갖고 그 택시 운전기사에 월급을 보전을 해줘야 되느냐. 저는 이것도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 월급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건 또 진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정부가 모든 걸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면 세금을 해결했다? 이건 아닙니다. 세금 누가 냅니까? 또 세금 내는 분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택시 기사님들 월급을 세금 내는 건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금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서 뭐 정리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일단은 타협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서히 다음 단계 논의해 보고 스텝 바이 스텝이 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네.